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3개의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안산시 재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안산해청 산하 사진지부의 지부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며, 마지막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안산시의 청렴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정 자립도 하락과 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안산시 예산 편성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7% 증가된 1조 9,080억으로 편성되었으나 뉴딜 사업, 복지사업 등 국도비 사업 신규 편성 및 확대에 따른 예형적 확대로 실질적인 시사업 예산 규모는 대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재건축 등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세 수입 역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적 증가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상적 세액 수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또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에 재원이 되는 도세 징수액의 확충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준 재정수입액인 2019년도 세입 결산액 감소로 인하여 2021년 세입 추계 감소, 기준 재정 소요액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족액 증가로 교부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지원 확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시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또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국내의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와 같은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입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87억 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은 9억 700만 원,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7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상로구청 어린이집 9,800만 원, 단원구청 어린이집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연금 부담액은 45억 8천만 원을, 국민연금 건강보험급은 10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서요 예산 대비 70%만을 편성하는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 예산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부 단체는 보조금 전액을 감액하는 뿐만 아니라 각종 농가 보조 사업들도 감액되어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23억 7천만 원을, 농업기술지원과는 15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경비 예산은 54억 2,500만 원을,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 4,400만 원, 미디어 라이브러리 도서구입비 6,5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각종 보조사업 및 교육사업까지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원 부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417억 2,8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존기금을
전년 대비 3억 감색 편성 및 중소기업 특례금 보증 지원금도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색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의 각종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4.01%인 59억 원을 감행 편성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하천, 도로, 공원, 녹지 등 사회기관 시설의 유지 보수비를 전년 대비 상록구청은 31.46%, 단원구청은 23.12%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지역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적시적인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금마저도 소요액 47억 8천만 원의 10%인 5억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코로나 등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자연,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도 미흡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각종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하겠다 하지만 정작 추경에 반영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약 800억 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이자 외 언급만 매년 160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적시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 재정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소요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생 본인 부담 등락금, 반값 지원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나아가 최근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 사업까지 선심성 복지책들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의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2, 3년간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당장 코로나로 인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이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곤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유례없는 사업비 삭감 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안산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 작고하신 안타깝게 자살하신 안산시의 사진시지부 정광균 지부장님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산 애총 내의 사진지부장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시의 회계 감사 및 관련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인 안산타임즈 등에 보도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 지부장 고 정광균 지부장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의 경우 문제 발생 원인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우리 시의 경우
민간 경상보조 사업은 2020년 본예산 기준 30개 부서 167개 사업에 연간 81억 2,416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차제에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단법인 안산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 후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자살 사건에 대해서 안산타임즈 등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포하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명예훼손 등 법적 저촉이 우려된다는 안산시 의회의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내용을 속속들이 밝히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안산시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서 7.01점, 총 5등급 중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이 하락하였으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인 8.27점보다 1.26점 낮은 7.91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청렴도 또한 2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내부 청렴도 역시 3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보다 청렴도가 낮은 것은 4등급의 강명, 여주, 화성, 양평 및 5등급의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0.25점 상승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 0.39점 하락한 7.91점으로 2018년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우리 시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인허가, 보조금 지원, 영역관리 감독 관련 민원인의 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며 내부 청렴도는 부패행위 간행화 등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 지시 등 공정성 등에 대한 업무 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외부 청렴도 및 내부 청렴도가 동시에 한 등급씩 하락하였습니다.
외부 청렴도 및 내부 청렴도가 동시에 하락하였다는 것은 안산시 행정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대상 기간은 2019년도 7월 1일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민선 7기의 시정 운영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는 안산시의 시정을 안팎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내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부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로 인해 시민들께 큰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추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바, 안산시 청렴도 개선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이 그래도 시민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협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상상을 초월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부터 방역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마이크의 커버를 교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에서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인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 운영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재정자립도는 2015년 44.25%, 2017년 44.58%, 2019년 40.15%, 2020년 37.8%, 2021년 36.91%로 추정으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는 총 세출 규모에서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복지비 등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매년 확대되어 총 세출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를 제외한 지자체가 50% 이하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하락 추세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체 수입 증가액 대비 국토비 보조금과 기금 전입액의 증액으로 세출 예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정다입도는 총 세출금에서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업비 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상 2021년도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부득이 900억 원 정도를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추경 시 필수 예산은 안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재난지원금 및 각종 대응 예산의 확보,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성장 종목 확보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지난 5월 2일 재정 전문가인 정창수 박사를 초대해서 코로나19 이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 운영 방향 연구 영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연구 영역은 지출 구조 조정, 보조금 및 출연금 정비, 시책 일몰제 시행, 이월 및 보령액 억제, 여유기금 자금의 활용 등 다양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비 확보를 위해 서울 및 세종시에 중앙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 예산심의 시에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 의원 접촉을 위해 제가 직접 국회를 10회 이상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 예총 내의 사진 지부장 사건에 대하여 회계 감사 및 수사 의뢰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총사나 사진 지부의 유명을 달리하신 전 지부장에게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올해 안산시에서는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588명에게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안산 예총 및 산하 9개 지부에 21개 사업 총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안산예총에서 주관한 사업은 총 3건 1억 8천만 원으로 별명성 예술제 1억 4천만 원, 국제 포토 페스티벌 2천만 원, 청소년 뮤직페어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산 검사를 실시하셨으며 정산 검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산예총에서 시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총 4건 1억 3,100만 원으로 현재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 검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12월 중 정산서가 제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정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산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특별감사 실시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이 아닌 사단법인 간 내부 문제는 시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청렴도 하락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우리 시의 2020년도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가 전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시민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외부 청렴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통합한 종합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 청렴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내부 청렴도 및 부패 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경험률과 부패 행위 적발 및 처벌의 적정성 등에서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예산 집행 분야의 경우에는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 직원에 대한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와 종합적인 반부패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협치협의회와 청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렴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본회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리 보내주신 답변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경험상 집행부에서 답변 내용을 보내온 것들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피상적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핵심은 피해갈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이 느끼는 것은 질문 내용에 대한 핵심 역시 답변이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정 자립도의 하락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중요 근거 자료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관계가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재정의 자구책을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또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정광균 지부장의 안타까운 사건은 수차례 본인 및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진정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에 보조금 정산 결과를 한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신문 및 안산타임즈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정상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정상검사 기법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서류 등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화예술가 과장 및 국장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발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류, 첨부되고 시에 보고한 정산 서류 이면에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정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실무 담당 과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도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편의상 매년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서류상의 정상검사 이외에 이미 발생한 안타까운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를 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